소행성 떼는 태양계의 한 부분으로 화성과 목성 사이의 공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원반 형태의 영역으로 소행성이나 소행성체라고 불리는 작고 불규칙한 고체 천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소행성들은 크기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일반적으로는 큰 암석 덩어리 또는 금속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소행성대를 주 소행성대 (Main Asteroid Belt라고 부르는 이유는 근지구 소행성이나 트로이군과 같은 다른 소행성군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근지구 소행성은 지구 근처에서 발견되는 소행성들이고, 트로이군은 주로 목성 주변의 두 개의 안정적인 궤도 지점, 즉 트로이 지점에서 발견되는 소행성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룹의 소행성들이 존재하므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위치한 이 특별한 소행성군을 주 소행성대 (Main Asteroid Belt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 소행성대의 총 질량 중 절반가량은 세레스, 베스타, 팔라스, 히기에이아 이 4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세레스는 소행성대 중에서 유일하게 외행성으로 분류되는 천체로 지름이 약 950km입니다. 나머지 베스타, 팔라스, 히기에이아는 지름이 600km 미만으로 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행성들은 지름이 훨씬 작으며 심지어 먼지 입자 크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소행성대는 놀랍도록 넓은 영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서 그 면적 대비 소행성들의 밀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는 우리가 종종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소행성들이 밀집해 있어서 무인 탐사선이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까지 소행성대를 탐사한 모든 우주선들이 안전하게 통과해 왔습니다. 소행성 간의 충돌은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나 일어날 경우에는 소행성의 조각들이 뿌려져서 새로운 소행성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슷한 궤도와 성분을 가진 소행성군, 즉 소행성족이 형성됩니다. 소행성들은 그들의 분광학적 성질에 따라 분류되는데, 이는 소행성의 표면 물질이 햇빛을 어떻게 반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탄소질 C형, 규소질 S형, 금속질 M형 등의 분류가 있습니다. 이 분류는 소행성이 어떤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태양계의 어느 부분에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소행성대는 원시 태양성운의 일부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원시 태양성운은 우리 태양계의 초기 형성 과정에서 생겨난 엄청난 양의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물질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점차 미행성이라고 불리는 더 큰 물체들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들 미행성들이 모이고 부딪혀 서로 합쳐지면서 행성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양계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러나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는 이 과정이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목성의 강력한 중력이 이런 행성 형성 과정을 방해하였습니다. 목성의 중력적 섭동으로 인해 이 영역의 미행성들에게 추가적인 운동 에너지가 주어지면서 이들 미행성들이 서로 부딪히고 합쳐지는 대신에 더 많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태양계 형성 초기에 약 1억 년 동안 소행성대 질량의 대부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일부 충돌로 생성된 파편들은 내태양계로 이동하여 지구와 같은 행성들과 충돌하였고, 그 결과로 행성들의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성의 영향으로 인해 소행성대에 남아있는 소행성들의 궤도는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특히 목성과 궤도 공명을 이루는 소행성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궤도 공명은 소행성들이 특정 영역을 비워두게 만들었는데, 이런 비어있는 영역들을 커크우드 간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소행성대 외에도 여러 종류의 소천체들이 존재합니다. 이들 중 일부로는 근지구 소행성, 센타우루스군, 카이퍼벨트 천체, 산란 원반 천체, 세드나족, 그리고 오르트 구름 천체 등이 있습니다. 2014년에는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해 1월 22일 유럽 우주국의 과학자들이 소행성 세레스에서 최초로 수증기를 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증기는 허셜 우주망원경의 원적외선 장비를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기존의 예상과는 다르게 소행성대의 소행성에서 물이 분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흔히 물의 존재가 매우 적다고 알려진 소행성대에서의 물 발견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한 과학자의 해석은 혜성과 소행성 사이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혜성과 소행성이 공유하는 성질과 특성이 더 많아지며 이들 사이의 구분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 태양계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며 새로운 탐사와 연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은 소행성 때의 형성입니다. 1802년 처음으로 팔라스라는 소행성이 발견되었는데 이 발견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수많은 소행성이 존재함을 시사했습니다. 그 후 독일의 천문학자 올베르스는 허셜에게 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세레스와 팔레스 같은 소행성들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원래 존재하던 큰 행성이 내부 폭발이나 혜성과의 충돌로 인해 파편화된 결과물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행성을 파괴하는 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둘째, 소행성 때의 전체 질량은 달의 질량의 4%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올베르스의 가설에는 몇몇 설득력이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만약 모든 소행성이 하나의 큰 행성에서 파편화된 것이라면 그들 간의 화학 구성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2018년 플로리다 대학 연구진은 소행성대가 단순히 하나의 행성에서 파편화된 것이 아니라 여러 원시 행성의 파편들이 합쳐져 형성되었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태양계의 형성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가설은 성운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성운설에 따르면 성간의 기체와 먼지는 중력의 작용으로 회전하는 원반 형태를 이룹니다. 이 원반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적으로 뭉쳐져 태양과 행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작은 입자들이 중력적인 힘을 통해 서로 뭉쳐져서 큰 덩어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덩어리들은 계속해서 성장하며 어느 정도 크기에 이르면 주변의 다른 천체들을 중력으로 끌어당겨 미행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행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소행성대 지역, 특히 화성과 목성 사이에 위치한 미행성들은 목성의 강력한 중력작용으로 인한 지속적인 섭동에 시달렸습니다. 여기서 섭동이란 태양계의 전체가 다른 행성의 인력으로 타원 궤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력 섭동은 그들이 서로를 충돌하게 만드는 동시에 행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방해했습니다. 그 결과 이 미행성들은 태양 주변을 도는 원래의 궤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서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의 충돌 속력이 높았기 때문에 미행성들은 강착보다는 충돌에 의한 분산 효과가 더 컸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행성 형성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소행성의 내부에서 부분적인 용융 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원소들이 그 질량에 따라 서로 분리되는 분화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런 분화는 일부 소행성에서는 마그마 바다를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행성들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이 용융과 분화 과정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은 소행성이 완전히 형성된 후 약 1000만 년 이내에 종료되었다고 여겨집니다. 2007년 베스타라는 소행성에서 발견된 운석을 연구한 결과는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졌으며 그 안에 포함된 지르콘이라는 미네랄의 연구를 통해 소행성 전체가 태양계 형성 초기에 1000만 년 이내에 빠르게 형성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행성 때의 진화입니다. 소행성들의 진화는 태양계의 탄생 이후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주로 내부 가열, 다른 천체와의 충돌에 의한 표면 용융, 방사선에 의한 우주적 풍화작용, 그리고 유성이나 다른 천체와의 충돌 등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진화 과정으로 인해 현재의 소행성들은 원시 태양계 초기의 원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소행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 일부 연구자들은 소행성을 미행성, 즉 초기에 형성되었던 행성 형성 단계의 잔여 물질로 보는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미행성과 소행성을 별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려고 합니다. 현대의 소행성 때는 원래 가지고 있던 질량의 극히 일부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 초기 소행성 때는 현재 지구의 질량과 비슷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양계의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섭동작용으로 인해 대부분의 물질이 소행성 때에서 방출되었고 결국 초기 질량의 약 0.1%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행성 때의 크기는 큰 변화 없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태양계 내에서 2.06 AU 지점은
목성과의 4대1 궤도 공명 지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행성대의 안쪽 경계로 여겨집니다. 이 지점보다 태양 쪽으로 형성된 소행성들은 궤도 공명의 영향을 받아 다른 위치로 이동하게 되거나 1.67AU 지점에 있는 화성에 의해 그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헝가리아족이라는 특정 그룹의 소행성들은 이 4대1 궤도 공명 지점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궤도 경사도가 높아서 목성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계 형성 초기 2.7AU 지점에서 물이 얼기 시작하여 동결선이 형성되었는데 이 동결선 너머에 형성된 미행성들은 얼음을 모을 수 있었으며 이는 태양계의 초기 조건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2006년에는 이 동결선 너머의 소행성대에서 혜성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혜성들이 지구의 바다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물의 주요 원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행성대 내부의 혜성입니다. 바깥쪽 소행성대 지역에 위치한 몇몇 소행성들은 마치 혜성처럼 하는 활동을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데 일반적인 혜성들의 궤도는 주로 외곽 지역에서 포착되기 때문에 소행성대의 바깥쪽에 위치하면서 혜성 활동을 보이는 소행성들이 혜성으로부터 포획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한 일반적인 가설은 바깥쪽 소행성대의 소행성들이 주로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행성 간의 충돌이나 다른 작은 천체들과의 충돌로 인해 이 얼음이 표면으로 노출되면 태양의 열에 의해 승화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일반적인 혜성에서 발견되는 물의 중소수와 수소의 비율은 지구에서 발견되는 물의 그 비율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 차이 때문에 바깥쪽 소행성대에서 활동하는 소행성들이 지구의 바다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바다의 기온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태양계 형성 초기의 조건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행성대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소행성대는 밀집된 암석 덩어리들로 가득 찬 공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행성들이 상당히 넓은 공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소행성대 그 자체는 사실상 거의 빈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가 소행성을 탐사하거나 연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섬세하고 정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수십만 개의 소행성이 이미 발견되었고 우리가 소행성이라는 범주 내에서 어떤 크기의 천체를 포함시킬지에 따라 그 수치는 수백만 개까지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100km 이상의 소행성만 해도 약 200개가 넘는 것이 확인되었고 최근 적외선 대역 연구를 통해서는 크기가 1km 이상인 소행성이 70만에서 170만 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방대한 수의 소행성 중에서도 몇몇 소행성은 그 크기와 질량으로 인해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세레스, 베스다, 팔라스 그리고 희귀 에이아와 같은 대형 소행성 4개만으로도 소행성대 전체 질량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 세레스는 그 질량만으로도 소행성대 전체의 39%를 차지하는 상당한 크기와 질량을 자랑하는 소행성입니다. 다음은 소행성대의 궤도입니다. 소행성대는 태양계 내에서 특별한 영역을 차지하며 그 내부의 소행성들은 특징적인 궤도 패턴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소행성대 내의 소행성들은 궤도 이심률 0.4 이하 및 궤도 경사 30도 이하의 영역에서 움직입니다. 궤도 이심률이란 궤도의 형태가 얼마나 원에서 벗어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원에 가까워집니다. 경사는 황도면에 대한 각도를 의미하며 값이 작을수록 황도면에 가깝게 움직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소행성의 수는 궤도 이심률이 0.07, 궤도 경사가 4도 부근에서 최대로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소행성은 이러한 원형에 가까운 궤도로 황도면 근처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행성이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것은 아닌데 일부 소행성들은 이심률이 높아 찌그러진 궤도를 가지고 있거나 황도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보통 소행성대의 내부 구조를 말할 때 주소행성대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특히 소행성들이 밀집된 핵심 영역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2.06에서 3.27AU 범위의 궤도 이심률이 0.33 이하, 궤도 경사가 20도 이하인 영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커크우드 간극의 4대1과 2대1 사이에 위치하며 이러한 핵심 영역에는 2006년 기준으로 발견된 소행성체의 대략 93%가 존재합니다.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의 소천체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이 주 소행성대 내에는 70만 개 이상의 소행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커크우드 간극입니다. 1866년 미국의 천문학자 다니엘 커크우드는 소행성대에서 특정 궤도 긴 반지름을 가진 소행성들이 예상보다 적게 발견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공전주기가 목성 공전주기의 정수 비율인 곳에 소행성이 없는 빈 공간이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가 발견한 이러한 빈 공간은 그 후 커크우드 간극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커크우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목성의 중력 섭동이 주요 원인이라는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즉, 목성의 중력이 그 근처의 소행성들의 궤도를 교란시켜 해당 궤도 반지름을 가진 소행성들이 안정적으로 존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소행성의 공전주기와 목성의 공전주기가 정수 비율을 이룰 때 궤도 공명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궤도 공명이란 두 천체가 서로의 중력작용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교란을 받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궤도 공명으로 인해 소행성의 궤도가 불안정해지면서 궤도 요소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소행성이 안정된 궤도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목성의 위치 변화나 다른 천체와의 충돌 혹은 다른 형태의 섭동으로 인해 해당 소행성의 궤도가 커크우드 간극 내로 이동하게 되면 그 소행성의 궤도는 점차 변화하여 다른 궤도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궤도 변화는 원래의 궤도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행성대의 구성 성분입니다. 소행성대에는 크게 세 종류의 소행성이 주를 이루는데 탄소가 많은 C형, 규소가 많은 S형, 그리고 금속성인 M형이 있습니다. 먼저 C형 소행성입니다. C형 소행성은 탄소가 풍부한 소행성으로 대부분 소행성대 바깥쪽에 위치하고 모든 소행성 중 약 75%를 차지하며 붉은색을 띠고 반사율이 낮습니다. 그 표면의 구성은 C 구립 운석과 매우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고 주요 특징은 태계 초기의 물질이 많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S형 소행성입니다. 규소가 많은 이 S형 소행성은 주로 소행성대 내부 2.5 AU 이내에 분포하고 있고 스펙트럼 상에서는 규소와 일부 금속 원소가 감지되지만 탄소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원래의 구성 성분이 변형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S형 소행성은 전체 소행성 중 약 17%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M형 소행성입니다. M형 소행성은 금속성인 소행성으로 전체 소행성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스펙트럼 상에서는 철과 니켈이 주로 보이고 일부 사람들은 이를 원시 천체의 금속 핵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C, S, M형 외에도 소행성대에 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현무암질 소행성인 V형 소행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V형 소행성이 베스타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다른 현무암질 소행성들이 발견되면서 이 가설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소행성대의 충돌입니다. 소행성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소행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소행성대는 워낙 넓어서 그냥 빈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시간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들 소행성 간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서 충돌이 꽤나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평균 반지름이 10km 정도 되는 소행성끼리의 충돌은 대략 1000만 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충돌로 인해 작은 파편들이 발생하여 소행성족이라는 그룹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반면 만약 소행성들이 더욱 느리게 충돌한다면 이들은 서로 뭉치면서 더 큰 천체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지속적으로 40억 년 동안 일어나면서 현재의 소행성대는 초기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행성대에는 소행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기가 몇백 밀리미터밖에 되지 않는 미세한 먼지 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먼지들은 소행성들끼리의 충돌로 생성되기도 하며 소행성과 유성진과의 충돌로 인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먼지 입자들은 포인팅 로버트슨 효과에 따라 태양의 빛을 받게 되고 이에 반응하여 태양을 향해 나선 궤적을 그리며 천천히 태양에 다가가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팅 로버트슨 효과란 태양과 같은 큰 별 주위를 도는 먼지 입자가
태양빛의 영향을 받아서 별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의 이름은 이 효과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설명한 두 과학자의 이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물속에서 공을 앞으로 던지면 물의 저항 때문에 공이 느려집니다. 포인팅 로버트슨 효과도 이와 비슷한 원리로 태양빛의 저항 때문에 먼지 입자가 천천히 태양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먼지 입자가 태양 쪽으로 움직이면서 나선 형태의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먼지 입자들과 혜성에서 방출되는 물질들이 하늘에서 모이게 되면 밤에 태양에서 황도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약한 빛, 즉 황도광을 형성합니다. 이 황도광을 만드는 입자의 크기는 대략 평균 40나노미터 정도입니다. 이런 먼지 입자들은 대략 70만 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먼지가 생성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이 황도광의 주 생성원이 소행성 간의 충돌로 인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황도광을 형성하는 먼지의 대부분, 즉 약 85%는 목성 근처의 혜성에서 기원한 것이었으며 소행성대에서 생성된 먼지는 전체의 약 10% 정도만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소행성대의 탐사입니다. 소행성대의 소행성들을 탐사하기 위해 여러 탐사선들이 소행성대를 통과하며 다양한 정보를 얻어왔습니다. 최초로 이곳을 통과한 탐사선은 1972년 7월 16일에 파이오니어 10호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행성대 내의 수많은 파편들이 탐사선에게 위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런 우려는 불필요한 걱정이었고 그 이후로 총 12대의 탐사선이 안전하게 소행성대를 통과해 왔습니다. 탐사선 중 몇몇은 특별한 소행성을 직접 방문하거나 촬영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갈릴레오 탐사선은 1991년 가스프라를, 1994년 이다를 촬영하였고 니어 슈메이커는 1997년 마틸데를 역시 촬영하였고 2001년 2월 에로스에 착륙하였습니다. 카시니 하이언스는 2000년 마스루스키를, 스타더스트는 2002년 안네 프랑크를, 뉴 호라이즌스는 2006년 132524 APL을, 로제타는 2008년 9월 스테인스와 2010년 7월 루테티아를 촬영하였습니다. 특별히 돈 탐사선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베스타를 공전했으며 2015년 3월부터 세레스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탐사선이 방문한 소행성들 중 대부분은 그 탐사선이 원래 목적지로 가는 길에 잠깐 지나쳐가며 얻은 정보였습니다. 즉 대부분의 탐사선은 특정한 소행성을 깊게 탐사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었지만 돈, 니어 슈메이커, 하야부사와 같은 몇몇 탐사선들은 특정 소행성의 궤도와 표면을 오랜 시간 동안 깊게 탐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행성대의 탐사는 계속될 것입니다.